청취자 여러분, 이번 편에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즌 7 2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4명의 덕후들이 모여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왕자의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한 맞춘다고. 네. 무려 5분이나 연습했네. 5분 연습한 게 지금 이거야 지금? 방송 시간 5분 날아갔어 지금. 아깝다. 좀 아까운 것 같아. 자, 녹음실 대여료가 얼마인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 와가지고. 지금 형편없는 오프닝 때문에 5분을 날려먹은 덕보드 차트입니다. 자, 저는 라싸고요. 나머지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예,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네, 자, 저 7왕자의 기운이 함께하는 가운데 저희 왕자의 게임이 시작을 했죠. 시즌 7이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은 왕자의 게임 그 방영에 맞춰서 방영을 기념하여 저희가 시즌 7에 대한 예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번 편 제목도 인간은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저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네, 저희 녹음하면서 이따가 사과 방송도 같이 녹음을 해놓죠. 미리. 미리 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틀어서 보내죠. 뭐. 형 마지막에. 네, 수북님 뭐 할 말 없으세요? 뭐 제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 네. 수북님 무슨 예상하셨죠? 저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우신가 보네요. 대본에 뭔가 또 드립이 준비돼 있나 봐. 그렇구나. 요건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그 하운드 죽지 않았어요? 하운드 살아남았죠. 그렇게 쉽게 네. 이렇게 깔끔하게 죽일 리가 그거 없습니다. 하운드 아니라던데. 맞아요. 하운드 아니래요. 아,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예요? 산사 지금 살아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걔 산사 죽었는데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이에요. 그냥 아니, 에어리언이에요. 에어리언. 그냥 제가 죄송한 걸로. 거산사죠, 걔는. 저희가 그 실수를 항상 반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각자 어떤 실수를 반복했는지 꾸벅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담 덕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건담 게임을 사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야 건담 게임이 좀 재밌는 게임이 많지만 예전에는 진짜 형편없었거든요. 특히 페미콤에서 플스 1 시절까지는 거의 암흑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진짜 그냥 그림만 갖다 넣은 게임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똥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담 게임은 나오는 족족 다 샀었어요. 그래갖고 그 저희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몇 판 하다 말거 계속 산다고 이것도 병에 가깝다고. 그거는 건담병.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꾸봉님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1이 처음 나왔을 때 꾸봉님이 이제 그거 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샀어요. 뭐 이제 그때 다들 이제 하는 뭐 인기 있는 것들 사고 또 하나 산 게 이제 건담 버전 2.0이라는 게임이에요. 그 기억나요. 그 엔딩 예. 봤어요, 저. 그게 이제 어떤 게임이냐면은 최초의 3D 건담 게임인데 그게 이제 2.0이면 1.0이 그 전에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평은 그거예요. 신기하다. 건담이 3D로 움직이다니 콕핏의 시점으로 보다니 신기하다. 이게 평에 다예요. 그 2.0을 이제 꾸봉님이 샀다고 해가지고 가서 같이 해봤는데 도저히 게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니 내가 지금 적을 쏘고 있는지 얻어맞고 있는지 예, 타격감도 형편없고 갑자기 펑 하더니 죽었다 그러고 그 감각으로 지온그를 물리친 접니다. 뉴타입이군요. 예. 정말 재미없었어요.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와우를 항상 쉬었다가 새로 계정을 끊으면은 의욕에 불타올라요. 이제 레이드로 해보고 내 아이템 모아봐야지 하는데 항상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냥 돌아다니면서 낚시나 하고 그냥 요리나 하고 다니고 혼자서 끼적끼적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걸 항상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됐죠. 10년. 와우가 시작한 지가 10년 넘었죠. 그쵸. 10년 넘었죠. 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베타 오픈 베타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몇 년 됐네요. 진짜 얼마 전에 저 그 예전에 다른 서버에 있었던 제 게임을 와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귓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뭐 무슨 성씨를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네. 깜짝 놀라서 누구시죠? 이랬더니 예전에 10여 년 전에 20살이었던 모 군께서 너무 익숙한 아이디가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말을 걸어본 거예요. 누구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오프라인 정모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길드 사람? 네, 같은 길드 다른 서버에 있던 그 사람이 서버로 옮기면서 저의 아이디를 본 거예요. 제가 공개창에다가 같이 뭐 좀 잡으실 분을 이거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진짜 반갑더라고요. 새벽 2시에 막 채팅을 하면서 신나가지고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 났었습니다. 아니 실수를 반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걔가 그러더라고요. 형 아직도 왜 그렇게 왕따같이 혼자 놀고 있냐고. 형 던전 좀 가세요. 아유, 난 귀찮아서 못 하겠어. 그러고 저는 있습니다. 오프라인 정모하니까 예전에 저도 한 10년도 더 넘었죠. 달롱넷 정모를 나갔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정모가 있어요, 달롱넷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는 다 저보다 이제 막 어르신분 그렇죠. 좀 나이 있는 그때 분들이 벌써 좀- 한 12, 3년 전인데도 저보다 나이 한 10살 이상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때 술 먹고 이제 그 집에 가는데 차가 끊겼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형님께서 야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래서 아 괜찮다고 나 그냥 저기 뭐 그 밤에 밤 24시간은 마다방에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는 아 괜찮다고 사나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네 집에 갔는데 그 형네 그 근처에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는 와이프 분하고 애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괜찮아 하면서 뭐가 괜찮아. 뭐 어쨌든 간에 그 집에서 작은 이제 쪽방에서 잤어요. 네. 다음날 일어났는데 민망한. 예, 민망한 분위기. 그 이제 그 어색한 분위기. 그 형은 표정이 전날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뭐지? 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미 여러 번 혼난 얼굴이었고 이제 주섬주섬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야 밥 먹고 가 이러면서 아 진짜 어색하겠다. 그분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쵸. 계셨군요. 네. 네. 사실 뭐 수북님 얘기는 실수를 반복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모 얘기네요. 그죠. 그 모쇼간 형님이 계속 실수를 반복한 거죠.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고양이 제가 키우는 고양이 관련해 가지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가 제가 우유를 마시고 있으니까 우유를 막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우유에 유당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먹으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유 좋아하나 보다 해서 그 고양이 전용 우유가 있거든요. 네. 네. 뭐 한 팩에 200ml 한 2,000원? 저도 이렇게 하는 샀어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자 맛있겠지 먹어라 이러 부어주니까 냄새 맡고 안 먹어요. 네. 고양이들이 맞아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약방석 아세요 혹시? 네. 예, 예, 예. 그것도 이렇게 좀 비싸거든요. 그게 네.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비싼 돈 주고 마약 이렇게- 방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캣닙 들어있는 방송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그게 쿠션이 좀 그 고양이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푹신해가지고 이제 개나 고양이들이 거기에서 진짜 떡시신 마약 취한 것처럼 떡시신해서 그렇게 누워 있는다고 해서 마약 방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줬더니 박스에서 떡시신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친해지라고 거기 막 캣닙 같은 건 좀 뿌리고 그랬는데 손만 대도 싫어요. 그래서 결국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주고 싶긴 네, 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아이템에 항상 도전을 하는데 근데 그쵸. 걔는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 거의 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걔는 진짜. 그래도 실패를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고양이는 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는 그냥 정말 그냥 뭐 걔는 마이웨이죠 뭐. 주인의 표정을 보고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맞아요. 주인이 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할 네. 것 같아요. 걔가 만약에 네. 우리 회사 입사한다면은 아마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항상 눈치를 잘 보면서 걔가 이사님 표정을 보고 네. 이거 기획안 이렇게 냈는데 이사님 표정 보고 다시 해오겠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꼬리 이사님만 출근하면 엄청 좋아하고 막 짚고 막 배 뒤집고 고양이 같은 사원이 있으면 이사님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떨어뜨리고 막 이사님 왔어? 말도 반말할 거 같아. 뭘 봐, 뭐. 그게 막
자네 안 되겠어. 내 방에 좀 오게. 그러면 안 와. 어디 있는지 보면 막 책상에서 자고 있고 숨어 있고 막. 숨어 있어. 네. 그래서 항상 그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고양이가 좋아하는 건 그거죠. 그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살 때마다 배송이 왔던 박스. 그렇죠. 항상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박스만 오면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냄새 맡고 어. 야 뭐 샀냐 뭐 이런 느낌으로 내 건가? 냄새 맡고 한 번씩 다 훑어봐요. 이렇게. 맞아. 아니 자기가 들어갈 박스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가늠하는 거야 걔네는. 참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기 위해서 또 모이게 됐습니다. 네. 네, 꾸봉님이 그 주제 기준 선정 안내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은 예측이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아무 말 방송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무 말 방송일 거는 거의 믿어 의심치 네. 않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나온 세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요. 네 가지 세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각자 예측해보고 세력별로 가장 타당해 보이는 예측의 순위를 정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큰 세력은 윈터펠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크 세력, 그 다음에 킹스 랜딩을 중심으로 하는 라니스터 일당, 드래곤스톤에 정박한 데너리스 세력, 그리고 도서관, 브랜, 아리아, 하운드 등의 기타 등등의 네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일단 지금 시즌 7이죠. 네. 시즌 7이 시작을 했는데 안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아마 다 나오고 나서 보려고. 이거 엄청난 스포들이 막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에도 주의 스포주의라고 달아놓을게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오디오로 안내를 할 거니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7 저희 기준이 시즌 7 지금 현재 시점이 2편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2편까지 진행된 이후의 일들을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 네. 7 두 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시즌 6에서 그 킹스 랜딩이 대폭발하면서 이제 예. 김성모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쵸. 끝났잖아요. 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시즌 7 첫 화의 내용이 그 와일더 프레이만 죽었었는데 시즌 6에서는 네. 그 프레이 가문들이 다 사망을 하게 예. 되죠. 다 몰살이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뭐 드래곤스톤 지역에 네. 백기와 싸울 수 있는 네. 그 뭐 재료가 있다라는 네. 네, 드래곤 글라스가 있다는 사실을 저기 이제 대도서관님이 네. 발견을 하게 되죠. 네. 대도서관님이 누구예요? 누구지 그 사람? 테세멜탈. 아, 세멜탈리. 아, 네. 그 뚱뚱한 친구. 네, 네. 그냥 대도서관님이라고. 대도서관님. 대도서관이 계시니까. 만약에 들으시면 그 격분하시겠네.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하시는 그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아 근데 그분 보니까 막 그 이상한 데서 막 해부하고 그러던데. 네. 아 진짜요? 아, 예, 네네. 좀 끔찍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1편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유론 그레이조이가 그 같은 편이라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여왕한테 찾아오죠. 서세이한테 네. 찾아와서 여왕과 결혼하고 싶다. 네. 대신에 큰 선물을 가지고 오마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기 산사 스타크 이제 윈터펠에서는 이제 뭐 농공 행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산사와 저기 존 스노우와의 대립하게 되죠. 네, 네. 트러블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그게 1편 내용이고요. 네. 자, 2편 내용은 그 이제 그 유론 그레이조이가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 네. 그 자기 조카들을 기습하는데 그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너리스 데너리스 입장에서 데너리스의 지금 보면은 이제 도른 가문 그리고 저기 남부에 있는 그 티렐 가문. 티렐 네. 가문 그렇게 이제 뭉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조이 그 저기 두 명, 티온과 야라 네. 그렇게 두 명의 세력들이 네 명의 세력, 5명의 세력이네요. 5명의 세력들이 전략을 짜게 되죠. 그 난쟁이 티리온의 계략이 뭐냐면 저기 도른과 도른이 이제 그레이조이의 그 배를 타고 그다음에 킹스랜드를 포위해서 그다음에 말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티렐 네. 가문하고 두 개의 힘을 네, 합쳐서. 네.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저기 언설리드 같은 경우는 저기 네, 노예병. 캐스터리록에 쳐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유론 그레이조이가 이 그레이조이 이제 함대를 끌고 네. 기습을. 야라 네. 그레 도른 함대가 도른 군대들이 타고 있는 야라 그레이조이 쪽 함대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다 그래서 털리죠. 박살내서 네. 털려버리죠. 그렇죠. 너무 허무하게 털렸어요 그때 맞아요. 진짜. 네. 아니, 돌은 되게 허접한 군대인가 봐. 아니 근데 이게 배 타고 배에서 그러는가? 하는 거라서.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너무 놀란 근데 게 물속에서 싸우면은 그 사람 그거 특화돼 있잖아요. 아니, 물 속에서 그거- 싸운 거 아니에요? 아쿠맨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물 위에서 싸운 거지. 원래 있던 군대를 어느 정도 규합을 해서 도망간 거였잖아요. 그 그쵸. 남매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딱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그쵸. 좋은 배만 골라서 도망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형 배들을 갖고 네. 도망갔다 그랬는데 근데 너무 배 맥없이 졌어. 순식간에 배 천척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천척이라 만들어 네. 1000개를 만들려 그러잖아요. 네. 부하들한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 정도의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면 거의 천조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아니 로마 제국도 그 정도 함대 만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아니 목재를 구해다가 로마 카르타고를 정복하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걸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이런 가공도 되게 많이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근데 그 나라는 도대체 나무가 얼마나 많았던 거야. 마치 그러면은 피안도 아니고. 환타지다. 맞아 피안도인 것 같아요. 그 섬이 강철 피안도. 강철 피안도. 나무가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자라는 거지. 그래서 나무 아니, 그냥 통남 자르면 배야. 저번에 말씀하신 아니면 것처럼 막 배가 막 자라 나무에서 배가 열려. 배나무. 다 자란 배나무를 수확해 오거라 이러면 1000개 나오지 충분히. 그럼 뭐 깃대만 만들면 되죠. 그냥. 돈만 달면 돼요. 돈만. 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 군세였어요 사실. 조금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배 자체가 너무 커서 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신형 배를 들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 신형 배보다 짱짱 훨씬, 한 10배 정도 큰 세 배가 배. 나오는 게 말이 근데 됩니까 그게 이제 그 신형배는 신형배였지만은 음, 그 유론이 가지고 있는 음. 배는 더 많았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도망간 많았을 어, 수 있죠. 그럴 것 머릿수는. 같긴 해요. 네, 군선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좀 네, 당황하긴 조금, 했어요. 저는 네. 솔직히. 조금- 이게 너무 허무하게 갑자기 확 죽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드라마가 지금 책하고는 완전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완전 있고 달라요. 네. 그리고 이미 완결을 예고했거든요. 네. 네. 이번 시즌 8. 예, 시즌 7이 7편으로 끝나고 네. 내년에 시즌 8에 7편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어떻게 그쵸. 보면 아마 지금쯤 완결이 어떻게 될 거란 거를 다 나왔을 겁니다. 네. 시나리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급하게 정리한 거 아닌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얘네들도 또 스토리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레이조이하고 얘네들 살아 있으면 나중에 또 농공 행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농공행사.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죽인 다음에 네. 예, 적한테 죽인 다음에 나중에 적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리고 하면 농공 행상 할 애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심지어 태원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쵸. 맞아요. 도망갔죠. 예. 태훈이 이제부터 예상을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자, 기타부터 그러면은- 갈 건 아니고 윈터펠 네. 먼저 갈까요? 저희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이제 윈터펠. 백귀 세력이야 음. 이제 거의 뭐 이제 레밍 수준으로 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놈의 레밍. 다 레밍들이야 아주. 아주 그냥. 네. 레밍들 수준으로들 시즌 1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이 사람들은. 근데 윈터 이즈 커밍이 예고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진짜. 몇 년째 이제 너무- 왔다 그랬어. 겨울이 왔다 그랬어. 올 거라고가 아니라 겨울이 왔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왔다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어디야 지금? 아직 장벽 안 온 거잖아요. 초겨울 한 번 싸웠잖아요. 네, 한번 장벽에서 한 번 네. 싸우고 이제 패퇴한 네.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백기들이 설정인데 시즌 이번 7 끝 부분에 한번 장벽 뚫을 것 같아. 결국엔 밀고 내려오지 응. 않을까요? 그 걔네가 그러니까 끝판 대장이 네, 되지 않을까. 그 웨스테로스 본토에서 한번 싸우겠죠. 최후의 그렇죠. 결정까지. 예, 예. 예. 그게 이제 시즌 7 마지막 그 쯤이- 보통 시즌 끝날 때마다 큰 큰 전쟁이 있잖아요. 예, 예. 제작비 많이 들어가는 장면. 네. 어, 시즌 6의 서자의 전쟁 같은 되게 경제학적 논리로 그런 접근했어요. 것처럼. 네. 네, 그 보통 진짜로 그렇게 마지막 전쟁 씬에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다고 그쵸. 하고 예전에 그래서- 그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장벽에서 싸우는 장면도 아주 네. 압권이었죠. 좋았죠. 괜찮았죠. 네. 엄청났었죠. 네. 네. 그 드라마에서 그 정도 네.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후반 작업이 늦어져서 이번에도 좀 시즌이 늦게 시작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시즌 7 마지막에도 엄청난 전쟁이 기대돼요. 예. 네, 전쟁 씬이 뭐 예고돼 있지 않을까. 그 그러면 와일- 그 전쟁 씬이 이게 백기와 인간들 간의 전쟁일지 아니면 킹스 랜딩 그 칠왕자를 가지기 위한 전쟁일지. 전 개인적으로는 칠왕자 전쟁. 네. 저는 백기 전쟁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백기 전쟁 쪽으로. 그리고 일단은 막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학살하고 내려오는 걸로 해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음. 예측도 가능하네요. 일단은 예. 제목이 네. 얼음과 불의 노래인데
네. 100개랑 싸워야죠 마지막에. 그쵸. 그냥 네.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는 건 좀 결말로서 근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즌 8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8의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세븐 같은 경우는 7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예. 네, 그런 전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러면은 아무튼 그 네. 윈터펠 이제 윈터펠 얘네들 얘기를 같은 네, 경우에 100기부터 시작했고 네. 윈터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부터 뭐 예. 간단하게 저는 이제 그 욕망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윈터펠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욕망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은 리틀 핑거예요. 그쵸. 피터 베일리시죠. 네, 피터 베일리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피터 베일리시가 지금 존 스노우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적어도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산사한테 산사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저 분노 조절 장애 같았어. 제가 피터 베일리시라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피터 베일리시 열받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피터 베일리시는 존 스노우가 잘해주거나 뭐 못해주거나 상관없이 행동할 자기의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네. 누구를 뒤통수를 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노우가 그렇게 예의 없게 행동한 거는 그것도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경고를 약간 준 거죠. 저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냥 그 존 정도로 열받아서. 스노우 성격이 예. 예. 존 스노우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네. 네. 존 스노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피터 베일리시도 이제 죽을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친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전 그쵸. 같은 여유와 네. 냉철함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고맙다 해야 되지 빨리 않니? 뭐 해야 되는데 음. 근데 막 자기가 그렇게 구해줬는데 영지도 자기한테 안 주고 배상을 안 해줬죠. 막 원래 그 볼튼한테 붙었던 애들한테 그대로 주고 네. 막 이래 버리니까 예. 근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피터 벨리시가 지금 몸이 달아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람이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수준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즌 사실은 에다드의 왕자 죽음도, 예. 이 이제 칠왕자가 혼란이 빠지고 웨스트로스가 혼란에 빠진 건 이 사람 한 명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 존 스노우 때문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스노우는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칠왕자가 아니고 철왕자 아니가 철왕자, 아, 철왕자. 네. 철왕자. 칠왕국이라고 아 해야지. 칠왕국. 네. 아, 칠왕국.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피터 벨리시가 결국에는 윈터펠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그럴 윈터펠이 결국에는 이게 다른 이제 스타크 이외의 사람한테 돌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왜 들었냐면 아리아 스타크가 지금 윈터펠로 가고 그쵸. 있어요. 북쪽으로 아리아는 가더라고요. 절대로 윈터펠에 올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윈터펠로 가다가 또 윈터펠 이 이제 태온 그레이조이가 이게 그렇죠. 점령을 해가지고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리아가 윈터펠로 오려고 시도를 하면 윈터펠은 망가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짜 무슨 법칙 같이 아리아가 가족을 만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일이 꼬여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못 저는 만나게 되죠. 피의 결혼식도 네, 만나러 가는 이제 만나는 직전에 직전에 음. 그렇게 네. 됐죠.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가 사실은 어떤 윈터펠의 사망 플래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예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비슷한데요. 산사가 이제 리틀핑거의 술수에 넘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큰 실수를 해서 네. 뺏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는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네. 드라마 자체가 끝나가니까 네. 아리아가 피터 베일리시를 죽이지 않을까. 아. 저하고 예상이 너무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다들 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건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인과응보 척살자는 아리아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잘못한 놈들에 예. 대해서. 일단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져요. 네. 왜냐하면은 그 존 스노우의 부재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그쵸.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면은 일을 일으킬 사람은 리트핑거밖에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랑 리틀핑거가 붙어가지고 뭔가 이제 같은 편이 돼서 이게 윈터펠이 오히려 존 스노우랑 적대하게 되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균열의 그 씨앗은 결국에는 그 리틀 존 스노우가 했던 멱살? 농공 행사에 농공 행사.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죠. 어떤 의미 암시를 준 거죠. 네. 여기 윈터펠이 문제가 생길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크게 보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피터가 뭘 할 만한 지금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병력이 제일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윈터펠에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영주들 다 합치면 모르겠지만 다니엘 세류가 아마 병력이 제일 많을 거 근데 같아요. 그 병력은 이제 자기 지역에서 가져온 병력이고 영지가 없어서. 예, 북부 쪽에서는 영지도 없고 그 군대도 북부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술수로 이제 뭔가 산사를 조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근데 것 뭐 같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맞죠. 요즘에는 막 갑자기 뭔가 뭐 그쵸. 예, 감속티. 예, 반론이 네. 배천척 금방 막 만들듯이 만들고 그리고 네. 그 폭파시켜 갖고 그 애들 다 죽일 때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저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 근데 제가 이 윈터펠 좀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한 게 저는 일단은 예측의 베이스를 그거를 뒀어요. 그 시즌 7 예고편을 보면서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 예고편 장면에 존 스노우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장벽에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윈터펠의 도움 없이 얘가 장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윈터펠을 안 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존 스노우가 그쵸. 사실은. 네. 그러면은 네. 좀 그쵸. 이따 또 이제 다른 세력하고 또 얘기를 연계해 보면 또 재밌을 것 예. 같아요. 그러면은 윈터펠은 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윈터펠은 스타크 가문에서 네. 뭐 피터 베일리시에게로 빼앗긴다.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넘어가게 그럴 것 되고 같아요. 그 존 스노우 같은 또 스타크는 또 힘든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는 거죠. 북부의 왕에서 네. 존스는 고생 너무 많이 해 진짜. 뭐 근데 그래서 사랑받는 네. 거죠.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게 돼 네. 있어요. 근데 존 스노우가 결국 사랑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고생하니까. 음. 고생하고 착하고 마음이 정의롭기 올바르잖아요. 네. 때문에 네. 그 거의 사실은 이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물게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약간 에다드의 분신에 가깝지 않나. 에다드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진보예요. 네, 진보. 예. 에다드는 보수인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존 스노우가 서자라고 계속 얘기했었지만 결국에는 스타크 가문의 적 그러니까 그 뭐야? 왕. 세력? 예, 아니요. 적폐 세력이 아니죠. 북부의 왕. 스타크 가문의 이제 피를 적통을 잇는 이었죠. 사람으로서 나왔잖아요. 과거를 보니까 이제 그 누구죠? 원래 그 리안나 여동생의 스타크. 아들이잖아요. 네, 아들이지만 아들이었잖아요. 뭐 네. 사실은 타르가리엔 타르가리엔 일족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데너리스랑 만났을 때 이게 네. 서로 알아보냐 이것도 아, 좀 절대 안 그 알아보지 알아보지 못- 못할 예. 것 같고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용들이 막 알아- 알아 이러면 될 수 있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이 아는 척을 그거는 아니 그거는 왜냐면 이제 그 데너리스 혈통이 영웅을 부리는 혈통이니까. 그건 그게- 이제 드레온스톤 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일단 윈터펠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윈터펠은 걸로. 거의 뺏기는 걸로. 네. 다시 한번 또 뺏기는 걸로. 네, 또 뺏기고 또 존 스노우 같은 경우는 외로운 싸움을 또 한다. 외로운 네. 싸움을 한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사망자는 없을까요? 아유 사망자 당연히 나오죠. 누가 나올까요? 산사? 일단은 산사는 거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시즌이 다 10편씩 12편씩 편성이 되다가 7편이 된 이유는 산사의 성장 속도 때문에 드라마를 빨리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시즌을 늦게 시작한 그래서 건데? 산사를 이번 시즌에는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커지거든 점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다. 걔 성장기야. 너무하다, 한 이거. 190까지 가면 어떡하려고. 야, 이건 너무한다. 존 스노우보다 머리 하나 더 크면은. 근데 산사가 산사가 크긴 죽는- 하더라고. 산사가 근데 산사는 죽는 건가? 저는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에 죽는다. 될 것 같아요. 네. 예, 존 스노우가 거짓골이 되고 네. 이제 뭐 백기들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이번 시즌을 정리하고 다음 시즌에 근데 저도 산사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예. 스타크 가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너무 살아 많아요. 있어서 사실 네. 가문들 중에서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제일 많이 살아남았어. 네, 주인공 제일 많이 가문이긴 한데. 살아남았어. 좀 죽여야 돼. 아 아니구나. 거의 동일한 숫자가 살아남은 가문이 있어요. 네. 강철군도의 그레이족이 3명 있잖아. 어, 3명. 그렇죠. 되게 많네. 아 그리고 안 죽어. 라니스도 3명이고. 라니스도 다 라니스터는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바라테온 네. 이름을 달고 있지만 라니스터의 네, 자식들. 네.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시즌 6에서 저기 라니스터 저기 그 신도들 있잖아요. 걔네들 친척들 다 죽었잖아요. 그 폭파돼가지고. 와일드 파이어로. 그리고 그 라니스터가 보니까는 다 보면 나이가 많아요. 음. 노장들이에요, 다들. 그러네요. 그 노장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 폭파돼가지고. 아니요. 그 3남매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40대 후반 50 정도 되는 나이로 나오니까 그쵸. 작중에서도 이제 뭐 자, 쉽지 이제 않죠. 네. 킹스랜딩으로. 킹스랜딩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킹스랜딩 현재 상황이 어떻죠? 킹스랜딩 상황은 지금 사면 초과죠.
도와줄 세력도 없고. 있잖아요. 반론. 그러니까 유론 그레이조이. 유론 반론 그러니까 그레이조이. 지금 왜냐하면 사실 걔도 명실상부 가장 지금 남부에서 가장 강한 생 티렐 가문인데 네. 티렐 가문은 손 떠났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때마침 애들이 뭔가 꾸역꾸역 나타나요. 그렇죠. 그 세멜 탈리 아버지 있죠. 탈리 가문. 네. 그 아저씨가 굉장한 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명장이죠. 예, 예. 그러니까 네. 그것 너무 갑툭튀야. 갑툭튀예요. 그 정도 이때까지 앞에 명장이었으면은 전쟁에서는 기어 나오지도 않고. 뭐 앞에 뭐 스타니스랑 싸울 때나 그럴 때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뭐 배너 가문 주제에 갑툭튀 해가지고 그것도 뭐, 티렐 가문 배너 가문이에요. 예. 네. 예. 근데 사실 저기 뭐냐 로버트 왕 이제 반란 있었을 때 그 탈리 가문이 엄청 잘 막았잖아요. 아. 네 그런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요 등장이 저는 늦지 그렇게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갑툭튀 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바라테온 쪽이 세력이 아니었으니까 이 네네, 사람이. 맞아요. 예. 그때는 네. 이제 좀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낄지 결정을 못한 상태. 그러니까 명장 가문이지만 네. 그리고 캐스틸리록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거기는 침공 받은 적도 없고 아, 아주 그쵸. 건재하게 금강이 근데 네. 고갈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유론 그레이조이가 네. 상을 들고 올 예정이죠. 그쵸. 예. 네. 이거 되게 크죠. 왜냐하면 도른이 너무 한 크죠. 세력이라고 네. 봤는데 그거를 깨부시고 네. 인질로 잡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 맞아요. 도른이 네. 진짜 말도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도른이 약해. 그 7왕국 중에서 네. 또 거의 넘버 2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직위가 약간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타가르얀에 바로 복속되지 않고 맞아요. 예. 약간 그게 뭐냐면은 미리 항복해가지고 보존한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음. 그게 이제 음. 사실은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한 사막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안달인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도 이제 퍼스트맨들만 있었잖아요. 웨스테로스에는 그때도 그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시족을 보존한 그런 집단이기도 하고 그렇죠. 안달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네. 받아들여서 네. 네. 그리고 이제 타가리엔이 용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쳐서 이제 공국으로 살아남은.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복속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연맹체 네, 같은 연맹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조공을 바치는 네, 그런 나라가 공국이 된 거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세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도른이라는 세력이 스타크 가문 다음으로 오래된 가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게 그리고 그 조금 이해가 안 가문이 돼요. 또 그 타가렌한테 그 결혼도 한 가문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가문이 그럼 살아온 행태를 보면 항상 항복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근본적인 그 근성이랄까 전투력이 좀 빈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네. 보면 너무 좀 허무해요. 거기 이제 그러게요. 왕하고 그 네. 왕의 뭐 옆에 예전에 그 까만 근위병들 예 어, 싸움 네. 잘하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암살당해서 죽고 여자들한테 그냥 갑자기 쑥쑥 하더니 다 그러니까. 제압당해 그 버리고. 여자들은 또 강철군도 애들한테 척살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좀 너무 그죠. 네. 파워 밸런스가 약간 드래곤볼과 돼가는 게.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이게 그 어차피 결국에는 최종 전투는 백기들하고 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제 7왕국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정리가 됐죠. 최종은 이제 정리되기로 저는 생각하기로 그 용엄마 이제. 네. 세력이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용엄마 세력이 분명히 이제 큰 축이 될 거고 그 윈터펠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야 또 넘어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킨스랜딩하고 같이 또 붙을 것 같아요. 산사가 그 세르세이가 약간 그 사람한테서 뭔가 배운 것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시즌 7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리틀핑거랑 같이 또 손을 잡고 산사가 그리고 그 킹스랜딩하고 손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한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네. 너무 대담한 특히 예상인데요. 산사는 아버지 죽인 거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큰 편인데. 그런데 네. 이제 네. 리틀핑거가 옆에서 이제 뭐 이기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가 차지할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력을 뭉쳐야지 나중에 한 방에 떨어갖고 없애버리지. 그냥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킹스랜딩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근데 또 윈터펠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아직은 왠지. 킨스랜딩이 좀 밀리죠. 사실은. 지금은 그렇긴 한데 슬금슬금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 전쟁 준비해야 그쵸. 되니까 남아 있는 것들 네. 그냥 끌어모. 긁어 모은 것에 그렇죠. 불과하고 네.
지금 세르세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귀족들과 다 모든 전으로 다 평민들이 돌렸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심지어는 또 프레이 일족이 원래 도와줄 수도 있는 네. 환경인데 아리아가 싹 쓸어버리는 네, 바람에 그쵸. 여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아, 아리아가 진짜 끝판대장이었어요. 진짜. 사실 그리고 볼튼 가문도 원래 있었으면은 킹스랜딩 편인데 네. 그것도 다 제거됐고. 네. 그 얼굴 없는 자들 한 3명만 더 있으면 웨스테로스 다 망가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얼굴 없는 자들 난 그 사람들 너무 이해가 안 가. 센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그 가면 벗는 거 나 아니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던 게 갑자기 거기 나와가지고 변검 같이. 네. 네, 그래서 킹스랜딩 예상을 좀 해보면은 이제 서세이는 결국 킹슬레이어한테 죽는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킹스랜딩한테 죽는다고? 아니요, 킹슬레이어. 킹슬레이어한테. 제이미 킹슬레이어. 킹스랜딩한테 죽으면 아, 나 깜짝 낙사인가요? 나 잠깐 무슨 소리지? 킹스랜딩의 움직임가? 추락사인가? 추락사인가? 키안도인가? 킹스랜딩도 흡혈귀였나? 좀 제대로 들으시고요. 결국은 제이미 라니스터한테 제이미 라니스터와의 균열이 심해지고 맞아요. 그 이 사람이 응. 이 서세이라는 사람이 욕망만 남아서 응. 결국 그 어려운 상황에 사실 로버트 스트롱을 옆에 두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이상한 그 마개조 하는 그 아저씨 응. 있잖아요. 응. 마개조 아저씨랑 붙어 다니는 것도 응. 사실은 제이미가 원하는 바가 그쵸. 아닐 거고 네. 그리고 뭐 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또 와일드파이어 같은 그런 일들로 또 사람들을 학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킹스랜딩이나 아니면 좀 이제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와일드파이어를 사용하거나 하는 그 시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결국 제이미가 예전에 그 아에리스 왕의 네, 그 와일드파이어 매드 폭파 킹. 사건을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평생 자기 짐으로 갖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이용해서 서세이가 사람들 죽였다. 이거는 네. 굉장한 배신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결국에는 저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저도- 없는 게 제이미의 좀 슬픈 운명이 그 아닐까. 서세이 예언에 나오는 네. 그 죽이는 사람이 그쵸, 그쵸. 제이미- 발론콰라고 어. 그러잖아요. 발론콰가 이제 남자 형제를 네. 의미하는 발라리아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쟁이보다는 훨씬 확률이 그렇죠. 높죠. 근데 네. 서세이는 난쟁이가 자기 죽이러 온다고 네, 그렇게 그렇죠. 시즌 네. 7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제이미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시즌 7에서 시즌 7 마지막에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킹스랜딩에서 지금 그 마개조 아저씨가 지금 큰 석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용 잡는 네, 거. 바- 네, 그렇죠. 그런 거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의외로 전쟁에서 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제이미가 그쵸. 서세이를 죽이지 죽인다. 않을까. 아, 저도 시즌 딱 7에 비슷하게, 시즌 7에서 7 마지막에서. 7 마지막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대전 전쟁이 쪽 와중에 벌어진 네. 와중에 서세이가 죽이고 시즌 7이 딱 끝난다. 네. 그건 괜찮네.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백기가 내려오는 걸 어, 보여주면서 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전쟁의 예측 선전- 가능한데 이거. 전쟁에 선전하는데 네. 왜 죽이죠? 그 뭔가 만약에 그때 와일드 파이어 때문에 죽이려면 진작에 미리 그러니까- 죽였어야지. 그러니까 전쟁의 그 양상이 뭐 만약에 되게 끔찍한 학살을 하려고 했다거나 서세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전쟁의 양상이 그러니까 선전을 한다는 거지 이게 또 다시 좀 비대칭 전력들 이게 용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들이 더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언설리드가 캐스터리 록을 재패를 하고 다시 이제 킹스랜딩으로 진군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고 밀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다들 잊고 계신데 도트라키 10만 병사들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거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트라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그- 아니에요 사실. 예. 한때 용엄마가 도트라키들 데리고 네. 거기 막 그 자유도시 그런데 막 네. 돌아다녔는데 성전에 약하죠. 예. 예, 아주 그 네. 쉽게 썰리던데 맞아요, 맞아요. 학살당하죠. 최고의 전사라고 그러더니 네. 그 약간 몽고적 베이스인데 그거. 아, 네 맞아요. 예. 네. 일단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서세이가 그러니까 킹스랜딩이 세력이 계속 불어나는 와중에 이제 그 유론 그레이조이랑 분명히 결혼을 하겠죠. 네. 중간에 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지만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제임이랑 그러면서 점점 틈이 벌어지다가 뭔가
좀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 같아요. 서세이가 유론하고 같이 짜고 왜냐하면 유론도 되게 잔인한 사람이니까. 또라이죠. 엄청나죠.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그레이조의 걔네니까 좀 약간 그 그런 가문 거예요. 자체가 해적 네. 가문이라서 네. 그 에다드 스타크가 한 말이 있어요. 쟤들 절대 믿으면 안 네. 돼. 맞아. 강철군도인들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원한테도 정을 안 줬다고 그렇죠. 그러죠. 맞아요. 네. 싫어하죠. 네. 그 나중에 싫어한다기보다는 정을 정을 줬죠. 주지 않죠. 네. 그 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드래곤 어머니께서 드래곤 엄마 드래곤 스포츠 심장인가? 영엄마라고 해. 드래곤 어머니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우리 편이 되는 대신에 그 강간하고 약탈, 강도짓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우리 사업인데. 그 되게 고민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인데 서세이랑 같이 붙었다 이러면은 뭔가 한번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전쟁이 어느 음. 되는 와중에 아까 저기 있어요. 라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이미가. 처리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든 생각인데 킹스랜딩이 과연 그 서세이 네. 세력이 킹스랜딩에서 수비만 하고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제 예측은 이거였어요. 사실 유론 그레이조이가 음. 도른의 그 캐릭터를 잡아옴으로써 네. 한 축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각계격파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각계격파를 시도한 대상은 그 티레 가문. 아, 그래서 그 티레 가문을 도트라키 10만 어떡하고요. 아니 도트라키 10만은 얘들이 안 쓴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도트라키랑 싸우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어딘가 써먹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티레 가문을 멸망시킬 것 같아요. 얘들이 아마 제이미가 나서서 함락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맞아요. 이거 왜냐면 서세이도 제이미가 약간 불안한 걸 알아. 음.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휘관은 제이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제이미가 죽이지 않고 항복을 시켰는데 서세이가 다 죽여버리는 거지. 아,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겠다. 있겠네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이미가 약간 이제 이런 혼돈을- 귀족들 어. 저기 잡아온 애들 네. 티레 가문 올레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그 네. 되게 끔찍하게 뭐 죽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로버트 스트롱한테 시켜서 죽인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 이것도 비슷하게 넘어가는 재밌네요. 네. 재밌네. 이거대로 되면 우리 진짜 와. 야 장난 아닌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불 할 거야. 사람들이 또 저는 성지순례 여기에 동의하지 오겠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이제 원래 왕좌의 게임 그러니까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가 이제 굉장히 치밀한 설정과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네. 각광을 많이 받은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라마가 원작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무리한 전개가 많았어요 드라마에서. 그죠. 소설이 좀 더 치밀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무리한 전개가 많아서 우리가 지금 했던 아무 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한테 가망성이 옛날보다 그런데 높다. 그것이 높은 실제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진짜. 안 되지 않을까 이런데 그러니까. 진짜 산사가 거인화된다거나 이런 거 그거 빼고요. 그건 너무했다. 아니 그거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이 뭘 그렇게 또 진지하게 받아줘. 왜냐하면은 그때 산소가 커져가지고 그 거인 와이트랑 그쵸, 싸우는 거 아니야? 와이들링 죽었잖아요. 거인 와이들링이 백기화 됐잖아요. 그때 아. 그거랑 산사랑 싸우는 거지. 1대1로? 산사 울트라맨처럼? 커져서 아니죠. 저기 아니, 한사가 그 전에 브리엔느랑 합체를 해야 돼 산사가. 쟤는 왜? 그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 그거 완전 좋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킹스랜딩으로 가서 로버트 스트롱이랑 싸우는 거지. 그런데 하운드가 나타나. 형. 형하고 하운드가 또 합체. 완전체. 아, 나 기대된다. 자 네. 넘어갑시다. 아 이거 너무했다. 아무튼 킹스랜딩은 다들 비슷하시네요. 나중에 서세이가 결국엔 제이미한테 약간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될것 저희가 같다. 다른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른 부분 엔딩 장면 정도 지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드래곤스톤. 드디어 서쪽으로 온 용엄마. 용엄마. 겨우 넘어왔죠. 그 고생을 하다가 네, 데너리스 저는 타가리엔. 왕자의 게임 완전 끝나고 나서 프롤로그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다 정리되고 백기도 다 듣고 도착했는데 에필로그에. 에필로그. 그리고 그녀는 서쪽에 도착했다. 지금 메시지로만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왔더라고요. 메시지로만 영상도 안 보여주고. 영상도 안 보여주고요. 검은 화면에 그 후 용 3마리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거 너무 리셋이야 리셋. 그거 너무 제작비 아끼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드디어 시즌 1에서부터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도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던 에소스에서 이름난
그분이 드디어 웨스테로스에 당도를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네. 드래곤스톤이 웨스테로스와 에소스 사이에 있는 섬이죠. 네.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더 서쪽에 있어요. 아, 드래곤스톤이 네, 네. 킹스 랜딩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섬에 당도를 하고 거기를 기반 삼아서 네. 이제 웨스테로스에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적통임을 그 저기 철왕자의 적통임을 주장하면서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너리스라는 사람이 과연 미친 왕의 시즌 2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처음에 저기 용의 무서움을 보여줬던 아에곤의 재림이 될 것인지, 그런 공포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에소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평민들, 진보 자유민들, 정치인. 예, 진보 정치인, 네. 네, 이 될 것인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진보 정치는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바로 킹스랜딩 쳐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학살은 싫다. 도트라키 안 쓰겠다. 네, 쓰지 않겠다. 포위하고 항복하게 근데 사실 만들겠다라고 그게 한 거 이제 보면 지금 티리온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 받아들인 그렇죠. 것뿐이잖아요. 네. 근데 올레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예요. 그 악의 자기 씨앗을 주변에도 똑똑한 애들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네. 그게 왠 줄 아냐고? 그 똑똑한 애들 말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 아줌마 지금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요? 실제로 티리온의 완벽한 계략이 완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유론 그레이조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그 입장을 데너리스가 바꾸고 같지 않아요. 일단은 저도 그 올레나 티레는 완전 지금 복수심에 불타서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저 옷도 사람이고. 검은 옷 입고 나타났잖아요 네. 지금. 예, 근데 그 데너리스는 신기한 게 자기가 다 몰락하고 그랬는데 네. 복수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게요. 근데 네. 그게 너무 어릴 때 이 얘기라서 아마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한 네. 그 그리움이 없을 것 같긴. 맞아요. 그렇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철 황제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이제 목적도 뭐 예전에 복수라기보다는 그냥 가문의 예, 명예를 되찾겠다. 가문의 명예 플러스 고통받는 민중을 해방시키겠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어떻게 네? 하시나요? 예상. 일단은 스노우와 먼저 만나야죠. 그렇죠. 그거 제일 빨리 네. 일어날 일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가 오면은 근데 이미 또 거기에 그 친구 와 있잖아요. 멜리산드레가. 아 음. 그렇죠. 예. 이제 멜리산드레가 또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스노우를 그쵸. 왕. 네, 스노우가 이제 자기 아조르 신이 아하이 예, 있다. 신이 얘기한 그 뭐 화신이다. 네. 아조르 아하이.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막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데너리스가 질투를 하게 되나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질투는 데너리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너리스는 얘기를 한다 자기가 쳐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응, 응. 존 스노우라는 막 시커멓게 막 안 씻고 온 그런 애가 와가지고 무릎도 안 꿇고 자기는 북부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놓고는 내가 드래곤 구원자래. 얘가 구원자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네. 얘기 안 했지만 네. 그리고 드래곤 글래스 내놓으래. 아니 그러면 그 그러니까 사실 내가 존 데너리스라도 스노우가 조언이 가는 거는 무릎 꿇으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만약에 무릎 꿇을 생각이 없다면 안 갔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는- 왕인데 저는- 지가 와야지 아니, 그렇게 아니, 생각했겠지. 찾아가는 거는 존도 오케이 했는데 무릎 꿇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하러 가는 그러니까 거지. 얘기를 무릎은 하러 안 가는 꿇겠죠. 거지 무릎 꿇으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데너리스는 무릎 꿇으라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아 100%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성격상. 거기서 약간 그렇죠. 둘이서 아웅다웅하면서 관계가 별로 안 이어지다가 나는 근데- 서세이가 여기서 그 난쟁이 그 저 뭐야 티리온요? 티리온을 죽이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티렐 가문을 친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기 계속 서세이가 그 용엄마 계속 언급도 자주 하고 그래서 여기로 쳐들어와서 그 활 가지고 용을 한 2마리 정도 잡을 것 같아요. 2마리나? 2마리나 한 마리만 남고 난 한 마리 정도. 그 한 마리에 나중에 스노우가 타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군대가 좀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스노우랑 데너리스랑 뭐 같이 협력해서 협력해서 도망을 가든 이렇게 잠깐 세력이 줄어드는 시점에 둘이 같이 협력하게 약간 되지 굴곡은 않을까. 있어야 돼. 네. 데너리스 세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일단 용은 한 마리 이상은 죽어. 근데 저도 스노우가 한 마리는 꼭 죽는다고 봅니다. 스노우가 데너리스한테 고개를 숙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스노우는 그 백기 물리치는 게 모든 게 올인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백기 덕후야 걔는. 맞아요. 백기 덕후. 백기 덕후야 걔. 스노우가 그 이제 정통성이 있다면은 얘는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스타니스가 한때 이쪽으로 온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조언이 막 말도 안 되는데 스타니스 보고 자기 자기하라고, 자기 왕이라 그러고 아. 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저기 반박하는 건 좀 그런데 이제 스타니스가 저 누구지? 저 네, 만스레이더를 다 쓸어버린 후였잖아요. 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죠. 존 스노우는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스타니스를 정당한 바라테온의 후계자로 생각한 건데 네. 데너리스는 다른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에다드가 이미 반란으로 네. 그 세력을 격파했는데 무릎 꿇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쫓아낸 그 네, 세력이잖아요. 자기 아빠가. 제가 간다면 존 스노우는 협의를 통해 뭔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 협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존 스노우가. 아무것도 근데 모르는. 차라리 산사가 가는 게 나았을 근데 전사를 보내지. 존 스노우 너무 똑똑해졌어요. 지금 시즌 7 보면은. 네, 그쵸? 그래요? 예. 그래요? 예전보다는. 예. 예전에 어땠던 거야? 아니 도대체? 시즌 6에서 나 걔 누구한테 죽을 뻔했지? 그 누구야? 걔 나중에 죽었잖아. 걔한테 죽을 뻔한 물려주고 걔. 걔한테 물려주고 걔요? 자기 키우던 걔한테 고스트한테 물려주거네. 자기 키우던 걔한테 나중에 잡혀갖고 산사가 죽인 애 있잖아요. 그 누구야? 산사 남편.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램지 볼트. 램지. 램지. 걔 그 사람한테 전략으로 해가지고 완전 당해가지고 램지는 전멸당할 엄청난 뻔했죠. 전략가로 네. 나와요. 네. 끝까지 램지 산사가 볼튼이- 경고하는데도 사실 램지 볼튼은 죽을 때도 굉장히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성공했는데 그쵸. 예. 리버랜드에서 올 줄 몰랐죠. 네, 그렇죠. 그거는 약간 뒤통수 맞은 거긴 했는데 그거 완전 진짜 바보짓만 하고 다니다가 그쵸. 세븐에 와서 솔직히 수북님 말도 전 갑자기 이해가 가요. 좀 똑똑해졌어. 똑똑해지긴 했어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는 리틀 예전보다. 핑거한테 영지도 안 주고 예, 그런 거 보면 뭔가 자기의 그런 네. 통치 스타일이나 막 이런 것들 뭐 산사한테 내 통치에 내 그 간섭하지 통치력을 말라고. 간섭하지 말 이런 것들이 왜 그렇지? 예전엔 계산 하나도 자리가 못하던 사람을 애였는데 그런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무슨 총명탕을 먹으니까. 그렇지. 아니 원래 그 대리였는데 존 스노우가 아니야. 대리일 때는 맨날 이렇게 좀 늦어도 되지 칼퇴도 되지 하다 팀장 되자마자 갑자기 야, 딱 나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지 마.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존 스노우가 그 막 커맨더 하고 하자마자 네, 거의 네. 바로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위치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전에 이미 죽은 거고 지금은 그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깨달아서 아마 좀 말이나 이런 거에 더 조심할 수도 있겠다. 스노우는 지금 그거잖아요. 예. 인생 2회차 아니에요, 맞죠? 이해차죠. 세컨드 그렇구나. 시즌이에요. 예. 이해차죠. 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환생했더니 북부의 관리자가 되었어. 뭐 이런 느낌이. 그러면은 존 스노우는 욜로족은 아니겠네요. You only live once인데. 자, 욜로족이 아닌 존 스노우. 자, 예. 그러면은 예상 어떻게 전 정리를 할수 드래곤 스톤은 좀 더 얘기를 네. 해보자면 네. 회색벌레가 캐스틸리록을 함락을 시키는데 진짜? 회색 벌레가 이 와중에서 큰 네. 부상을 입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의 죽을 것 죽음에 같아요. 가까워. 저도 예.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연인 코드 또 발동했잖아요. 그렇죠. 비싼데. 죽어요. 보통 그러면 연인 죽어요. 코드는 네. 100%입니다. 네. 13일을 금요일 안 네. 봤어요? 뭐 안짓하면 죽어. 에어리언 커버넌트 안 봤어요? 야짓하면 죽어. 맞아. 공포 영화 공식이야 그게. 회색 벌레 100% 죽을 것 같고. 네. 예. 그 다음에 그 뭐죠? 조라 모르몬트가 도와주지 않을까. 어디서요? 데너리스의 위기를. 어떤 위기에서요? 수북님이 말했던 네, 것처럼 한 번은 그 뭔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킹스 랜딩이 수북님. 네, 제가 햇님이 얘기했죠. 근데 조라 몰몬트 그 시즌 7 2화에 보면은 네. 수술하는 지금 장면 껍질 벗기고 있잖아요. 아 너무 끔찍해요. 끔찍해요. 진짜. 아니 그게 치료법이야? 아니 보면서 막 아니 나는 세베 탈리가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거를 무식한 수가 벗겨낸 없어. 다음에 그 자 당시에 하겠습니다라고 의학 지식으로 최고의 하면서 지식일 수도 있어. 아 제가 볼 때는 세멜탈리 문과생이야. 아니 문까지. 나 너무 끔찍했던 게 껍질을 벗겼어. 그래 나는 껍질 벗겨 끝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고개 끄덕이고 네, 그 다음 컷이 네, 그 네. 컵에다가 네. 그 비스켓 같은 거 얹어놓고 안에 이렇게 스프 들어있는 요리 있잖아요. 그 아.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팍 건드리면 맞아, 안에서 맞아. 스프가 푹 튀어나오는. 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그게 상처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조라 모르몬트 이 치료법이 완전 성공한 게 아니라고 그 뭐 하이 그 더 높은 셋 네. 그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 네네 문관이 맞아요. 네. 결국에는 조라 모르몬트가 최후의 목숨을 지어 짜내 가지고 음. 데너리스를 구하고 죽지 않을까.
이번 시즌에. 네. 그럴 수. 이번 시즌 말미나 이럴 때. 제가 그러니까 제일 결국- 좋아하는 캐릭터가 조라 네. 모묘트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예상하는 게 저도 비슷한 게 데너리스가 위기에 빠지고 그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 몇몇이 그쵸. 죽고 네, 정리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도망을 가든가 뭐 아무튼 세력이 좀 줄어든다. 근데 조라가 또 데너리스의 위기를 구하는 건 너무 좀 뻔한 전개라서 근데 조라의 왠지 캐릭터가 피할 또 것 같아. 근데 네. 조라의 캐릭터가 또 그런 것이고 제 생각에 그다음에- 왕자의 게임 스타일로 진행한다면은 네. 조라는 세멜탈리 치료 치료를 받다가 받다가 죽어요. 의료 사고 나는 거지. 야 이거 좀 재밌다. 아니 뭐 할 줄 알았는데 치료받다가 죽어. 그 세멘탈리 시무룩해 있고 시무룩해 있고. 세멜탈리 도서관에서 도망치고 막.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서. 맞아, 의료사고 책임지고 도망치는 거야. 야 이걸로 갈까? 이걸로 할까요? 어. 아 근데 저는 조라 몰몬트를 너무 좋아해서 응. 뭐 그렇게 근데 뭐 네. 임무가 좀- 하나 있지 않을까? 좀 치료한다는 것 감동적인 자체가. 감동적인 뭔가 컷이 나오지 않을까 시퀀스가 음. 한번 나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그냥 이제 퇴장할 거였으면은 치료하는 그 치료하는 장면이라든지 그걸 그렇게 그 다음에 시간 들여서, 그거가 이제 시퀀스가 변경이 되면서 그 이제 비스켓에 찍어 먹는 그런 정성스러운 편집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저는. 그 어디였지? 그 머리 터져 죽은 애. 걔는 네. 시즌 내내 엄청 부각시켜줬던 애인데 맨 마지막에 머리 아니, 터져 근데 죽잖아. 그거는- 죽음의 잔인함을 부각시키기 네, 위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한 거지. 조라의 허무한 죽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치료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런가? 제 생각에 아니야. 넘어가지 마. 아니면 넘어갈라 그랬어 쟤 지금. 아니면 치료 받다가 조라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세멜탈리를 쌤을 죽이는 죽여. 거지. 쌤을 죽여. 쌤을 죽이고 그만 좀 하라고. 너도 당해봐라. 쌤을 죽이고 나서 그 누구냐 그거 스톤맨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스톤맨들을 규합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도서관을 박살내. 올드타운으로 쳐들어가는 이 그런 쓰레기 시나리오. 같은 놈들 이러면서 이 불법 의료행위 내가 처단한다고. 근데 저는 왕자의 게임 그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가 조라를 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 조라 네, 맞아요.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 편 통째로 다 쓸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제 네. 작가가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 조라, 존 스노우, 데너리스, 티리온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죽어도 캐릭터나 그만. 말로 생각하는 것 같고. 난 그 조라가 그 석화 자꾸 얘기하고 음.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뭔가 불을 이겨내는 뭔가 능력을 얻는 거 아닐까. 그거는 너무 환타지 그건 같아요. 야, 아니 야, 이게 욕 나오는 드라마야. 아니 이게 환타지지만 그건 너무 환타지야. 아니 야, 존스로 죽었다 살아났어. 왜 이래? 아니 거기에 그 대도서관 얘기 들어보면은 조라 치료 안 하면은 걔 3개월 뒤에 병신돼. 사고가 없어져 생각을 못 해줘. 그러면서 맞아. 스톤맨들 스톤맨들 거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 뭐 정리가 안 되네. 아, 예. 일단은 아까 아니 대충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드래곤 어쨌든 쪽은 네, 어쨌든 드래곤들이 이제 여기 킹스랜딩 세력에 의해서 한 마리 정도는 고전할 것이다 생각. 네, 고전할 고전한다. 거다. 어. 네. 아니면 음.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세력이 약해진다. 약해진다. 네, 세력이. 어.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위기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쵸. 지금 굴곡이 없어. 네, 네. 너무 굴곡이 없어서 그럼 재미가 그 없어요. 위기를 구하는 게 네. 존 스노우가 될까요? 조라 모르멘트가 이끄는 스톤맨 1당이 될까요? 스톤맨 일당을 부르지 말라고. 그냥- 스톤 가본이라고 해라 차라리. 그냥 조라 몰몬트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나 그냥 근데 용을 네. 존 스노우가 네. 용을 타고 음. 데너리스랑 같이 도망을 가는 거야. 존 스노우가 용을 조종해서. 아니, 티리온이랑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조종할 지- 수 있게 지금 되는 거야. 뭐 다른 얘기긴 네, 한데 네. 티리온이 라니스터 일족이 아니랄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 왜냐면 그 그쵸. 용을 만났을 때 살아남았어. 아, 그렇지. 데너리스 없이 만나서 살아남아서 어. 얘기를 했어. 일단 요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음. 티리온이 라에가르 일족이다. 라에가르 일족이다라는 어.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네. 떡밥이기도 하죠. 존 스노우는 확실한 라에가르 일족이죠. 어. 네.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만났을 때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합체를 용을 한 한다거나. 마리씩 나눠 가진다든가. 용을 한 마리씩 형님 저도 탄다든지. 지분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마리씩 타고. 지분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활 만들었으니까 한 마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세 마리를 세 명이서 탄다는 거는 너무 약간 비상하는 매나 가즈나이트식의 정계 같은데. 세 명이 탔는데 네. 그 중에 한 마리는 활을 맞고 떨어지고 그 타고 있던 애는 완전 부상당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으로 끝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네요. 티리온? 그 티리온 확률이 좀 티리온이, 높겠죠. 티리온이 확률이 아니면 높겠네요. 티리온이 서세이한테 잡히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티리온을 구하기 위해 라니 제이미가 서세이를 죽일까? 오? 야. 왜냐면 그 티리온에 대한 형제가 그 좀 크거든요, 있었거든. 사실. 크긴 한데 근데 서세이가 아니겠지? 세이보단 아니죠. 근데 서세이는 지금 서세이가 엄청나게 실망했잖아. 아. 형제까지 죽일 정도로까지 하게 되면 네. 제이미가 완전 실망할 수도 근데 있지. 서세이는 티리온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 그러네. 지난번에도 죽이려고 했어. 아니 햇님 드라마 안 본 것 같아. 아니 저는 이제 와우 하면서 자꾸 봐서 자, 어쨌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지금까지는 계속 그 경험치만 쌓고 레벨업만 하던 데너리스 비대칭 전력을 가지게 됐지만 킹스랜딩과의 전쟁, 그 웨스트로스에서의 그 철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의외로 고전을 하고 용도 잃을 가능성도 있고 그쵸. 위기에 빠지게 된다. 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거죠. 회색벌레를 그쵸. 비롯한. 예.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자기 조라. 네 조라 몰몬트가 구해줄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톤 일족과 함께 아 그건 빼고요. 일족이 아니야 걔네들은. 응. 연맹, 스톤 연맹, 연맹. 스톤 연맹. 자기 세력으로 부상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기타 세력들 있죠. 예. 그러니까 세력이라기보다는 인물들. 예, 죠 인물들에 인물에 가깝겠죠. 가깝죠. 뭐 아리아 스타크라든지 그쵸. 아니면 하운드. 세멜 세멜 탈리. 탈리라든지. 네. 근데 세멜 탈리는 저기 그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거의 뭐 역할은 끝나지 그런 않을까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치료 후 하거든요. 조라손에 죽는 일단은 저도 치료해준 건 고맙지만 너무 아팠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니 조라 인성이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조라를 시즌 1부터 보신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니면은 쌤이 고쳐주다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다른 이제 학자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무식하게 고쳤냐면 엄청 편안하게 고쳐주는 거지. 그럼 조라 속에서 분노가 아니면 쌤이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요. 아 가면 어. 그래서 둘이 이제 스톤맨 브라더로 해가지고. 그놈의 스톰맨 진짜. 아, 아무튼 근데 쌤은 그 이제 불법 의료 시설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네.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쫓겨나지 않을까 조라랑? 싶어요. 그리고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드래곤 글라스 위치를 알았기 알았기 때문에 예.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을 그러면 것 같아요. 조라를 곧 치료시키고 나서 같이 움직인다. 둘이 같이 그럴 네. 것 같네요. 그럴 네. 가능성도 아주 크네. 조라가 또 동행하는 걸 좀 좋아. 그리고 또 외로움 인연 많이 타나 봐 네. 이가. 그렇죠. 쌤, 외로워서 그래. 쌤하고 인연이 또 있잖아요. 그쵸. 아, 몰몬트를 아 몰몬트를 네. 모셨잖아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같이 데너리스한테 갔다가 존스노우랑 쌤이랑 만날 것 같아요. 그건 좀 좋은 네. 얘기다. 그 괜찮다. 좋은 얘기. 그리고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 조라와 싸우겠지. 야, 요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조라 몰몬트는 그렇고요. 아리아 스타크는 아까 처음에 이제 윈터펠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리아 스타크는 절대 집에 못 갑니다. 절대 집에 못 그러니까 가요. 윈터펠에는 못 가겠지만 네. 저는 산사랑 만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네. 저기 꾸봉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 게 나는 아리아가 진짜 그 윈터펠에 있던 사람들을 처단할 것 같아. 누구요? 누구? 산사랑 손잡은 리트핑거나 이런 애들. 아, 그러니까 최소한 네가 감히 리틀핑거는 아리아 손에 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리틀핑거를 알까요? 산사가? 근데- 아리아가? 알죠. 알죠. 그 왕정에서 만났잖아. 아, 그 킹스랜딩 처음 갔을 때 어릴 때. 만났으니까. 산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리트핑거라고 생각하고 아리아가 리트핑거를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그 죽여야 되는 인물들 막 얘기할 때 아마 리틀핑거 이름이 나올 걸요. 아 그래요? 근데 편한 다시 한번 그건 잘 봐야겠네요. 모르겠어. 아리아가 북부로 가서 만나면은 네, 역할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맞아요. 왠지 안 만날 것 같은 네,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리아의 역할은 지금까지 항상 혼자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혼자 사실은 다른 드라마를 찍는 느낌으로 개인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지난 시즌 5였나? 아 6에서 레이디 크레인을 만났던 일들 있잖아요. 그 연극하시는 분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왕족 꼬마 소녀 왈가닥이었던 이 아리아 스타크가 어떻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사와 만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욕망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거랑은 맞아요. 좀 아니, 다른 결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지 그래서 않을까. 만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나면은 산사랑
그거 역할이 겹치잖아요. 아니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죠. 산사는 전투력이 없는데. 그 아리아는 실전에서 아니요. 둥글던 그러니까는 윈터펠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역할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간에 그냥 공주님이잖아요. 스타크 가문이에요. 공주님. 제가 아리아 산사를 만난다고 하는 거는 산사가 뭐 베일리시한테 배신을 당하든 뭘 당하든 윈터펠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아리아에게 도움을 받는 거지. 꼭 만나진 않더라도 접점이 생긴다는 거지.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네네. 아리아가 피터 베일리시 죽인다. 맞아요. 아, 네. 저랑 저도 완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네. 오히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리아가 나타났는데 이제 산사가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게 의견 충돌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아리아는 실전에서 굴러다녔고 산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산사가 더 험하게 굴러다녔죠. 몸은 더 망했지. 아니 아니 아리아는 맨날 두들겨 맞고 두들겨 장님인 맞고 척하고 막. 했으니까. 음. 그래서 거의 생각하는 뭐 게 서세이급으로 맞았어요. 근데 Confess! 정신적 데미지는 그렇죠. 산사도 좀 크지 있었죠. 않았을까. 근데 산사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거였고 그쵸. 그래서 둘의 의견이 갈리다가 아리아가 결국은 리트핑거를 죽이고 산사의 또 전 남편 윈터펠에서 조프리와 도망을 볼 램지 나가던가 막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티리온도 있어요. 티리온. 멀쩡한 애들이 대륙 시간밖에 없. 대륙 최악의 남자들과 네. 자, 저는 반대지만 세 명이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걸로. 네. 저는 아리아 같은 경우는 절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뭔가 분명히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아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윈터펠로 화제의 인물은 저는 윈터펠로 가기 전에 결국에는 윈터펠이 망가진다. 그리고 그 일이 이상하게 된 것을 소식을 들은 아리아는 다시 킹스랜딩으로 향하지 않을까. 근데 아리아가 북부 가는 길에서 네. 하운드와 만나지 않을까요? 아 근데 하운드가 정확히 지금 위치가 그 어디 있어요, 걔가? 또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엄청 추운 네, 동네 그쵸, 있잖아. 그쵸. 어. 아 네. 지금 점점 북쪽으로 가고 네, 있네. 맞아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베릭 돈다리온인가 그 친구. 어우, 근데 그 예고편 보면 베릭 네. 돈다리온이 네. 불의 검을 들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짜잖아요. 그 합성이에요? 아니 합성이 어, 아니라 어. 그게 무슨 아조르 아하이의 전설에 보면은 스톤브링거라는 그 검이 나옵니다. 그게 불타는 검인데 그 검으로 막 백귀들을 다 척살을 했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흉내는 모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칼에 불을 내는 건 맞잖아요. 칼에 불 내는 거는 옛날에 그 베릭 돈다리온이랑 하운드랑 처음 만났을 때 대결할 때도 불 내 가지고 막 싸우다가 하운드한테 쳐 발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아조르 아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크게 뭐 일단 그게 위력은 없다. 하운드는 하운드한테도 근데 발렸잖아요. 아니요, 왜냐면 저 베릭 돈다리온이 네. 크게 뭐 한 건은 할 것 같아. 뭐 저번에 폭사하는 것처럼 인간 폭탄은 지금 인간 폭탄. 어. 그러니까 하운드는 일단은 사망 태그는 탄 것 같고, 하운드가요. 저도 왜 하운드 탔- 죽는다고 봅니다. 네, 사망 태그는 탄 것 같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데 뭐 어쨌든 100개를 막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긴 할 것 존 같아요. 스노우랑 저는 합류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엔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하운드. 그 사람 불을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국엔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불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아니 그러니까 어. 극복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결국엔 불에 타 죽을 근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왕자의 게임 어떤 건지 이 짓궂은 왕자의 게임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불에 타 죽을 것 같기도 하네요. 불에 타 죽을 것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나는 그걸 상상을 한 게 아리아를 뭔가 구하고 막 이러면은 너무 뻔한데. 너무 뻔해요 그건. 그냥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꾸봉님 말씀대로 존 스노우를 만나서 뭔가 싸우다가 불에 타 죽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저도 좀. 그쪽이 맞는데 굉장히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베릭 돈다리온의 저는 가장 큰 역할은 하운드를 네. 존 스노우 앞에 끌고 가는 거다라고 어. 생각했거든요. 인간 폭탄이라면서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거 다 폭발하는 쓰면- 거지. 재활용 달성 같은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거지 재활용. 옆에 있다가 하운드가 어. 불에 붙어갖고 죽고. 데리고는 왔는데. 근데 베릭 돈다리온이 그 원작에서는 이미 죽고 없잖아요. 네. 대신에 그 레이디 저기 뭐냐. 네 캐틀린 레이디. 스타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예. 그 좀비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독자적인 시나리오로 그쵸? 하고 있으니까. 네. 음. 그러면 이제 베릭 돈다리온과 깃발 없는 형제단. 깃발 없는 혹시- 형제단 한 5명밖에 없는 얼마 것 같던데. 없던데. 되게 뭐 이름 붙이기도 네. 민망하던데. 보이스카우트보다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 스톤 세력보다는 좀 작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북부로 가서 백기와 싸우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존 스노우와 장벽과 합류를 하지 않을까. 네, 길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것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들 예상한 게 윈터펠도 세력이 좀 줄 거고 네. 드래곤 용엄마 쪽도 세력이 좀 줄 거다 하면 네. 그 세력을 네. 어디서 합칠 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기타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음. 이제 붙어가지고 네. 세력이 다시 조금 더 네. 키워진다는 네.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지금 장벽에는 브랜든 스타크가 있잖아요. 자, 브랜든 스타크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든 스타크가 드디어 이제 그린시어의 능력을 얻기 시작했잖아요. 걔- 예고편에도 브랜이 눈 뒤집는 장면이 나와요. 네. 걔 그 브랜든의 제일 큰 역할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존 스노우의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 아. 그것도 그것도 저- 있겠죠? 왜냐면 그 장면을 꼭 되게 많이 봤으니까. 네, 네, 네. 그 장면을 봤으니까. 그걸 네. 이제 음. 선언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저는 브랜든 스타크라는 캐릭터가 되게 묘해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뭘 움직일까? 하나 정도? 뭐 하나 정도는 호도를 살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호도. 그건 이미 끝난 얘기고 음. 그건 이미 개입이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지금까지 그 저기 왕좌의 게임 역사상 브랜든 스타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때의 브랜든 스타크가 지금이 브랜든 스타크의 뭐 전신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그 저는 뭔가 지금- 과거의 일에 개입을 해서 뭔가 하나 큰 거에 하지 않을까. 과거에 백기를 막 개입을 한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개입할 만한 큰 사건이 뭐가 있을까? 개입을 해서 그건 뭔가 거의 뭐 아마 백기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요? 백기 대장이 네. 뭐 그때 그 백기 대장의 출생의 비밀을 또 한 편 정도 해줄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백기 대장을 뭐 이렇게 네. 그 결국에는 브랜든이 네. 그 백기한테 완전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브랜든이 뭔가 과거로 가서 네. 뭔가 큰 건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왜냐면은- 이제 아니 백기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뭐 그 그런 그 양키들이 그쵸. 보면 네. 이제 요즘에 뭐 어벤져스도 보고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게 꼭 위에 있는 우두머리 하나 죽이면 밑에 애들이 다 같이 쓰러지는 식. 왜냐면 그치, 하나하나 그렇죠. 처리를 잘 못하니까 어벤져스도 보면 그렇잖아요. 모함 때려 부시면은 밑에 애들이 다 쓰러져. 아, 그러니까 그 모체가 되는 뭔가를 브랜든이 과거로 가서 공격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 시간을 벌어주고 앞에 싸우면서 네, 네. 뭐 그렇게 돼도 아주 그럴 높은 수도 확률일 것 같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빨리 그, 끝낼 수 있거든요. 그 정리를. 시어의 능력 중에 뭐 쓸만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음. 이제 그 과거를 그쵸. 보고 네. 조작하는 거. 그거 말고는 맞아. 전쟁에 도와줄 아이템이 사실 아니면은 부실하지 않을까. 용의 빙의를 해가지고 아 그것도 와. 방법이야.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러니까 아니, 점사를 사실은-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 백기 사실은 대장한테 빙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걔는 네. 좀 걔는 세? 빙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용의 빙의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그 계속. 뭐 왜냐면 용은 결국 그 야생이잖아요. 음. 아무리 데너리스가 이렇게 데리고 있지만 음. 근데 백기를 싹 쓸어버려라 할 때 과연 이게 말을 제대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대장만 점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이 결국에는 뭔가 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게 뭐- 아니라면은 그건 나올 이유가 그쵸 없지. 나올 이유가 브랜 없죠. 이유, 얘기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 그쵸. 그거를 시즌 막 혼자 시즌 해리포터 찍고 있는데 혼자 해리포터 아니 시즌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어. 거야 주인공으로 진짜 재미없거든. 네. 그거. 네, 진짜 재미없어요. 보면. 해서 그냥 마약 중독자 얘기처럼 이 뭐야 이게 부들부들하고 있고 뭐. 눈 뒤집고 옛날 얘기 보고 있고 뭐. 음. 그게 사실은 좀 약간 진짜 연기 편하게 한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게 요새 유행하는 눕방이죠. 눈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네, 시즌 7 기다리시는 분들 저희 얘기는 전혀 참고만 도움이- 해주시고요. 안 사과 방송 나중에 할 거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과 방송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시즌 7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아 너무 기대돼요. 네 앞으로도 좀 재밌는 컨텐츠로 저희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번 방송 마치기 전에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울랄루티님께서 재밌게 잘 들었다고 해주셨고요. 묵형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네, 저도 그죠. 정말 동의합니다. 묵향이 아직도 나오는지 네.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요. 아 이제 좀 놓아주어야 되지 수식권 않을까. 나왔던데. 아니, 환생까지 했다는 거 듣고 깜짝 아우 놀랐어요. 장난 아니다. 그리고 또 윤낙항님께서 가이버 깊이 공감한다고 아, 예. 정말 해주셨고요. 그 가이버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생각 진짜 약간 그 덕후 팬들이 많아요. 네. 가이버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라싸님께서 또 믿음직스러운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진을 올려주셨죠. 독보드 차트의 아버지로 이제 네. 믿음의 아이콘이죠. 네. 믿음의 아이콘이죠 저 사진은. 독보드 차트는 안전합니다. 7호선 죽돌이님께서 이번 방송도 재밌게 들으셨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나의 여신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취향에 대해서 가끔 댓글이 달렸었어요. 골드파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성숙한 이미지의 느낌, 누님 스타일도 괜찮죠. 울두는 초반에는 약간 스콜드 베르단디아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개그캐가 되잖아요. 그렇죠. 개그캐죠 사실. 오나 여사님이 작가분이 그 30살 연하의 코스플레이어랑 결혼했다고. 30살 연하였어요. 30살 연하요? 그렇게 저는 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있는데 네네. 30살인 줄은 몰랐네요. 예. 20살이었나? 아무튼 예. 그러니까 30살이면 그래서 이 그 작가가 자기가 메인 디자이너로 뛴 그 게임에 성우를 주인공 자기 와이프를 주인공 꽂아놓고 그랬어요. 와, 네, 일단은 그거는 사실관계는 좀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세상의 중심님께서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또 방송 주제를 하나 또 부탁을 저희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상반기 최고의 애니 최악의 애니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애니를 안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렇죠. 전 좀 힘듭니다. 네. 그리고 거스 1015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목 보자마자 코난이다 싶었는데 의외로 없었다고. 코난은 저희가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윤낙항님께서 또 잘 듣겠습니다라고 글도 달아주셨고요. 또 윤낙항님께서 도로구 후속작 진짜 기대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꾸봉님이 요약을 잘해주셔서 놀랐다고 하셨답니다. 꾸봉님 요약 실력이 진짜 상당해요. 거의 이동진급이에요. 요약 잘하시는 꾸봉님. 그리고 라싸님이 와티켓 모른다며 비난을 하셨어요. 맹비난. 와티켓을 모르. 와티켓 여러분 레이드 할 때는 전화하시거나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돌발이 제 잘못이죠 뭐. 돌발이신님께서 또 다들 생업도 있고 바쁘실 텐데 꾸준히 업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빤지리님께서도 재미있게 잘 듣고 있고 7월에는 업로드가 많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루나티스님께서 제 690항공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젊은 박근혜와 최태민 그의 딸 최순실의 등장이 정말 기대된다고. 저희도 정말 기대됩니다. 예, 어떻게 그려질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댓글 보고 힘내서 계속 녹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녹음 끝났습니다 이제. 예. 그래요? 네. 아우 힘들어.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방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